정말 김건희 여사님 핸드폰 3개 쓰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사님 3개 쓰신다고. 근데 명태균 씨의 일방 주장 중에 얼마나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네. 본인을 뭐 누가 미륵이라고 생각한다고 막 좋아하고 이런 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다수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만 해도 네. 핸드폰 2개 이상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2개까지는 저는 좀 많이 뵀어요. 네, 근데 네. 3개. 근데 그거는 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아, 그래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듯 한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막 너무 많이 에너지를 집중하는 네. 것도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사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과 대통령 부인들의 소통 방식, 여기서 소통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전화를 주고받거나 연락을 취하는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께서는 그냥 예전에 쓰시던 전화기로 그냥 전화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냥 편하게 그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안보상의 이슈가 진짜 있는 건데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근데 이게요. 네. 저는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솔직히 억울하기도 한 게. 그래요? 예를 들어 대통령과 소통하기 너무 어려워서 네. 문고리가 있으면 문고리가 있다고 또 난리고 문고리 3인방 옛날에 네. 있었죠. 그리고 뭐 원래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비슷했을 텐데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죠. 사실 그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래 맞죠. 근데 네. 그러면 그 대통령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부속실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그 문고리에 해당하는 비서관들이 네. 엄청난 권력자가 돼서 호가호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만 대통령께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네. 대통령의 뜻을 그 사람 통해서 받으니까 소위 말해 중간에서 장난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시중의 민심이나 저작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 소통이 어렵다. 네. 뭐 이 보고를 그냥 자기들이 대통령 듣기 좋은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비판이 많았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과 소통하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 그랬죠.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이 정말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분이거든요. 약간의 어쩌다 보니 검찰총장이라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만 이렇게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분이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찾아뵙고 하면 대통령 당선 전이나 대통령 당선 후나 늘 입는 그 회색 티셔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목이 늘어났나요? 그거를 아직도 최근에도 뵐 때도 그걸 입고 계시고 막 진짜 소탈하신 분이에요. 막 권위적이지 않고.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의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저작거리나 시중의 민심 오늘 보면 일부 국민이나 안티들이 대통령 번호를 알고 소위 막 상욕도 메시지로 보낸다. 3,000개 넘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 그거를 얘기했죠.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걸러주는 민심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들으니까 저는 그게 막 대통령이 옛날처럼 뭐 임금님도 아니고 완전 동떨어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소탈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과 옛날에 나눴던 것들이 지금 터지면서 또 문제가 야기되는 점도 있죠. 그러니까 뭐든 저는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옛날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부속실장이 이제 문고리가 돼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한마디 하려면 부속실장 컨펌 받아야 되고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틀어줘야 되고 그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소탈함은 유지하되 네. 소통을 많이 하는 건 유지하되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게 조금 더 어떤 신중함이나 조심성을 더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스타일을 바꿔서 그럼 옛날에 문재인 시대나 박근혜 시대처럼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게 정답이다 그건 또 100%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처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 딱 되시고 청와대로 안 들어가시고 사실 용산 대통령실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갇힌 공간이고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용산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하고의 스킨십이 굉장히 가깝기를 원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같은 경우도요. 네. 제가 예전에 청와대 근무했던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고 저도 인수위 때 청와대 개방 업무 때문에 거기를 다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인수위 때 가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렇죠. 인수위에도.
그 위민관이라고 비서실 건물에서 누가 팔짱 끼고 저를 탁 내려다보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네. 네. 누군가요? 아, 그건 뭐 밝힐 수 없죠. 아, 그래요? 유명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궁금한데? 꼴 사나웠겠죠. 아직 자기들 임기인데 인수위가 와서 청와대 점검을 막 하니까. 방송 끝나고 제가 조용히 네, 들어야겠어요. 근데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네. 근데 그때 가보니까 청와대 위민관과 대통령이 이제 거주하는 관저는 완전 한참 떨어져 있어요. 아, 저도 가봤어요. 네. 가는 길목도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 관저로 가는 길이 진짜 예술인데, 네. 그 관저에서 대통령이 잘 안 나온대요. 음. 왜냐하면 위민관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낡고 좁고 뭐 냉난방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 업무 보고는 대부분 핵심들이 관저로 올라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보려면 그 관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비서들 사이에서 엄청난 권력이 되는 거죠. 그 대통령도 다른 직원들 볼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속세와 동떨어진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간이죠. 네, 공간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냥 왕이죠. 네, 왕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용산은 대통령실 건물이 이게 그냥 오피스 건물입니다. 맞아요. 옛날에 네, 국방부가 쓰던.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엘리베이터 탈 때 왔다 갔다 할 때 뭐 직원들이 거기서 마주치진 않겠지만 그냥 마음 먹으면 슥 몇 층 가서 근무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보고가 필요할 때 이 말단 행정관이라 해도 당신이 담당이면 와서 보고하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어떤 탈권위와 소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드러나는 거라 그 스타일이 이어진 거예요. 휴대폰까지. 그러니까 그로 인한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고 네. 더 노력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를 과거 청와대 관저 시대로 되돌리는 게 정답이냐? 아 저는 그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활발하게 하시는 대통령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뭐 전화 연락이든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그 스킨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안상 필요한 것들은 참모들이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까지 사단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